요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갈등이 아슬아슬합니다. 이재명 후보와 홍남기 부총리는 충돌 양상까지 보이는데요. 연말까지 더 거칠 세금 19조 원을 전 국민에게 방역지원금으로 주겠다는 민주당에 대해 홍 부총리는 오늘 굉장히 날선 발언을 했습니다. 이미 쓸 곳이 정해져 있다고 한 것이죠. 난색을 넘어 사실상 거부한 셈입니다. 왜 여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. 먼저 이지은 기자입니다. 홍남기 부총리는 요소수 공급과 물가 점검을 위해 주유소와 마트를 방문했습니다. 일정을 마친 뒤 초과 세수 논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카메라를 물린 뒤 미리 준비한 입장을 밝혔습니다. 우선 세수를 제대로 예상하지 못한 데 대해선 송구하다고 했습니다. 연말까지 더 거칠 세금이 50조 원으로 지난 7월 예상치보다 19조 원 많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여당이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정부의 고의성을 언급한 데 대해선 유감이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서 19조 원을 어디에 쓸지는 정해져 있다며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. 전국민 방역지원금에 쓰자는 여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입니다. 홍 부총리는 19조 원 중 40%인 7조 6천억 원은 법적으로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교부금으로 쓰인다고 했습니다. 이를 빼면 12조 원 정도가 남는데 이미 어디에 쓸지 이틀 전 여당에 설명했다고 했습니다.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과 손실보상을 못 받은 소상공인 지원에 우선 쓰기로 했다는 것입니다. 그래도 남는 건 내년 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. 사실상 남는 게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. 홍 부총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. 취재진이 방역지원금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 재차 물었는데 이 자리에서 얘기할 생각이 없다고 잘랐습니다. 이런 논란과는 별개로 19조 원이나 세수가 더 거칠 걸 몰랐다는 건 홍 부총리의 사과 한마디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. 기획재정부는 경제회복세가 예상보다 빨랐던 데다 부동산과 주식 등의 투자 열기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.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난해부터 자산시장에 돈이 몰렸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올해 예산을 짠 것부터가 잘못된 출발이었다고 지적합니다. 기재부 관료들이 굉장히 재정 보수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세수를 높게 추정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요. 공개를 하고 전문가들이 더 참여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을 줬는데 바뀌지가 않고 계속해서 세수를 과소 추정이 더 갈수록. JTBC 이지은입니다.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이재명 후보 측은 오늘 정면 대응은 하지 않았습니다. 당정이 충돌하면 대선 전국에서 부담이 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도 앞으로의 대응 수위는 고심하는 모습입니다. 황예린 기자입니다. 더불어민주당은 초과세수 19조 원을 방역지원금에 쓸 수 없다는 홍남기 부총리 주장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을 삼갔습니다. 이재명 후보 측도 시급하게 대응할 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. 홍 부총리 발언에 앞서 나온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도 국정조사를 언급했던 어제보단 한층 누그러졌습니다. 세입 전망을 이렇게 틀리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러한 기재부의 소극적 자세에 대해서는 분명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. 민주당 관계자는 송 대표가 준비했던 발언은 비판 수위가 더 높았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실제 발언 땐 강한 표현을 빼고 읽었단 겁니다. 윤호중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기재부에 대해 따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. 이와 관련해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는 JTBC에 정부와 여당이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. 대선 국면에서 당과 정부가 충돌하면 지지자의 마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몇 개월 안 남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이때에 당정이 서로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국민들이 볼 때는 불안할 거라고 생각되고요. 국민의힘은 홍 부총리가 이번에도 결국엔 여당 뜻에 따를 거라며 견제에 나섰습니다. 여당 주장에 적당히 반대하는 척하다가 뺏기를 든다면 무거운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. 국민의힘은 구상권 청구는 물론 개인적으로 배상해야 할 채무까지 따져 묻겠다고도 했습니다. JTBC 황예린입니다. 네, 오늘 하루 홍남기 부총리를 동행 취재한 서효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. 자, 홍 부총리가 작심 발언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장에서 보기에도 그랬던가요?
네, 오늘 오전 물가점검 일정을 마치고 저를 포함한 기자들과 좀 만났는데요. 이 질문이 시작되기 전에 기재부 간부들이 카메라 기자 없이 백브리핑을 하겠다고 카메라 기자들 전부 나가달라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. 예. 그러면서 어제부터 관심이 좀 높았던 이 초과세수 이거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홍남기 부총리가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꺼내서 그걸 봐가면서 답변을 했습니다. 또 질문하는 도중에 이 19조 원을 방역지원금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이 재차 나왔는데요. 그랬더니 더 이상 답변하지 않겠다. 이 자리에서 얘기할 생각이 없다. 이렇게 잘라 말하기도 했습니다. 네. 자, 카메라 기자가 없는 상황에서 말하겠다는 건 결국은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하겠다. 하지만 좀 거친 발언이 나올 수도 있다. 이런 뜻으로 읽히는데 홍 부총리가 더 거칠 19조 원을 어디다 쓸지 정해놨다.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? 그러면 아예 그 용도는 바꿀 수가 없는 건가요? 그렇진 않습니다. 일단 19조 원 중에 못 바꾸는 건 지방교부금 7조 6천억 원입니다.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이 40%를 지방에 주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.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. 예, 그렇습니다. 네, 이걸 빼고 12조 원을 이제 어디에 쓸지가 관건인데요. 홍 부총리가 다 정해져 있다고 한 건 이 올해 세금을 다 걷는다는 걸 가정할 때의 얘기입니다. 이렇게 되면 역시 국가재정법에 따라 이 공적 자금과 국가채무 상환에 일정 비율을 써야 합니다. 예. 결국에 남는 돈은 5조 원 가량인데 이걸로 이제 손실보상 재원에 보태고 또 유류세 인하 비용을 충당하고 나면 결국에 남는 돈이 2, 3조 원 정도예요. 이걸로는 전 국민에 20만 원씩 10조 원이 들어가는 이 방역지원금 이걸 충당하기엔 좀 부족하다는 게 홍 부총리와 기재부의 설명입니다. 네. 이렇게만 보면 상당히 부족해 보이는데 여당에서 뭐 대안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? 네, 여당도 이런 정부의 입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초과세수를 올해 걷지 말고 내년에 걷자고 하는 건데요. 내년으로 넘기면 이 지방교부금만 빼면 다른 제약이 없어지기 때문에 10조 원이 넘는 초과세수를 방역지원금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. 이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부정적입니다. 이미 종부세 고지서가 다음 주에 나오는 걸 비롯해서 미룰 세금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. 네. 또 세금마다 어디에 쓸지 또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이를 방역지원금에 쓰면 국가재정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도 봤습니다. 이러자 여당에선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규정을 바꾸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. 전문가들은 이 규정을 바꿔가면서까지 초과세수를 내년에 걷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년 초에 추경을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정리하자면 초과세수를 방역지원금 재원으로 쓰는 건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. 결국 여당이 방역지원금을 관철하려면 홍 부총리와 기재부를 설득해서 재원을 마련할 때 다른 방식으로 추경을 비롯한 다른 방식으로 마련하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선거를 앞둔 여당과 국가 재정을 책임지는 경제부총리의 충돌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계속 취재를 해주기 바랍니다. 서유정 기자였습니다.